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현재는 61.7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 GFC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가 55였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보다 조금밖에 안 높죠.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때 가장 낮았던 수치가 71.8입니다. 지금 그거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소비자들의 그 앞으로 상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소비를 쉽게 얘기해서 소비를 더 할 거냐,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를 나타내는 지수인 거예요. 이게 점점 크면 클수록 소비를 많이 하겠다, 뭐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작으면 작을수록 소비를 줄이고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뭘 나타내냐면은 일종의 불경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겹치면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S&P 뭐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또 이제 그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실 이렇게 큰 게 아닌데 이 침소봉대 하듯이 이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페드 관련한 소문이 쫙 돌았어요. 2월 10일에 페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2월 14일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네요. 네, 내일 그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뭐 새벽이 되겠네요. 2월 14일에 페드에서 긴급하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비밀 회의라 그래야 되나? 클로즈드니까 이게 비밀이라기보다도 비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 그 공지가 떴습니다. 2월 11일에 그걸 발표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정확히 페드에 나와 있는 거는 클로즈드 보드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드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인데 이걸 이머전시로 비상 회의로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거 이머전시다. 이머전시 그러면 비상 지금 비상 시국이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다. 이런 나름 뭐 미국에도 찌라시가 많으니까요.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그 금융 관련 그 트위터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페드가 발표한 그 원문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under expedited procedure 이게 뭐냐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미팅을 클로스드 미팅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건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페드 그 보드 그 이사회 멤버들을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면은 안건이 있는데 안건이 뭐냐면 determination of the advance and discount r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레이트하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하는 게 이번 그 클로스드 보드 미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어드밴스 레이트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페드의 페드 펀드 레이트 해가지고 그 실제 시장에서 이 결정되는 그 페드 펀드 레이트를 우리가 EFFR이라고 했죠. Effective Fed Funds Rate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 음, EFFR이 있고 그다음에 이 EFFR을 위아래서 이렇게 딱 아주 타이트하게 너는 내 안에서만 움직여 해주는 게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IOR 요건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 중앙은행이 페드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있고 여기 현재 15bps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나잇 RRP 이게 현재 5bps입니다. 그 다음에
EFFR이 요 근처에 있어요. 그 두 개 평균하면 대략 10인데요. 최근에는 8 bps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EFFR이 이제 되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자금도 이제 어느 예를 들어 은행이 자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어디서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손을 내미는 데가 페드죠. 페드가 재할인 창구라고 해서 여기에서 또 여기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디스카운트 DC 뭐 이거는 현재 25 bps입니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크게 뭐라 해야 되나 어퍼 위에 것도 있고 로워 밑에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또 이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여기 당연히 밑에 거 디스카운트 레이트 현재 요거 0입니다. 그러면 이번 미팅에서 페드가 하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조정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자율 금리 인상의 핵심은 뭐냐면 요 EFFR이 어디 가 있느냐인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재할인율은 사실 별로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는 이자율입니다. 아마 이거 사용 실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 이제 보는 것들은 EFFR이고 그다음에 IOR, 그다음에 오버나잇 이 ON, 오버나잇 RRP 요 이자율들인데요. EFFR 즉 페드 펀드 레이트 또는 이 기준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IOR과 오버나잇 RRP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거가 요 얘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2월 14일 미팅에서는 아마 이자율 상승은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대략 한 저는 6대4 정도로 없다. 이쪽에 만약 배팅을 한다면 그런 게 맞지 않나. 근데 어차피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3월 15일, 16일 이때 FOMC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일 그 발렌타인데이에 미국에서 하는 그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이제 그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상한이에요. 그 페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상한. 그다음에 요 당연히 요거 보라색으로 있는 게 이건 하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IOR 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해주는 거. 그다음에 파랗게 막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해서 불규칙한 움직임. IOR을 많이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Effective 유효 Fed Fund Rate. 3월 15일 16일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 요거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요거가 지금은 0.8 정도인데 여기다가 그 25 bps가 될지 50 bps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거는 상한 하한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지만은 그것만 갖고서는 안 되고 오버나잇 RRP하고 IOR 요거를 같이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번 내일 있을 그 회의는 아마 14일 있을 회의에서는 그거는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미팅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페드의 또 하나 중요한 그 뭐라 해야 되나 나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을 놀래키지 않는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2월 10일 그리고 2월 11일에 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이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주말에도 그 그 시장이 열렸기 그 시장 이제 13일 시장이죠.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재밌는 건데요. 요게 페드 펀드 퓨처스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페드 펀드를 페더럴 펀드 레이트,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펙티브 EFFR 있죠. 요거에 대한 선물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선물은 이제 보통 지금 뭐 예를 들어 이게 100이다 또는 뭐 99다 이렇게 이제 선물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산하냐면 우리나라 지수 선물 정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나라 지수 선물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지금 선물 가격이 뭐 360이다. 그런데 만기에 다다라서 만기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보니까 여기는 선물이고요. 만기 지수가 370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선물을 360에 샀다면은 만기에 가서는 370 빼기 360 매수한 거의 그 선물 지수만큼 뺀 거, 즉 10포인트의 수익을 얻게 되겠죠. 만기에 가서는. 우리나라 이제 선물은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의 선물들이 그런데요. 이 페드 펀드 선물은 뭐 굉장히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주면은 이건 또 이제 뭐 그 기본적인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요 지금 이렇게 대략 이게 99.75에 있다가 99.6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 요거의 의미들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매달 월 말이 만기입니다. 얘는. 그러면 이제 지금 딱 그 미국의 CME 가서 제가 여기 밑에 URL을 연결해 놨으니까요. 그 CME 가서 이걸 딱 켜서 보면은 여러 가지 월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2월 달인데 2월 달 것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물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12월물도 거래가 되고 있고, 대략 한 내년 3월물 정도까지 대략 한 1년치 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현재 관심이 있는 거는 이번 달 올해 3월물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3월에 갔을 때 3월 31일에 딱 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매일에 페드에서 발표하는 이 EFFR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뭐 3월 1일에는 EFFR이 지금 뭐 예를 들어 0. 이건 BPS 기준입니다. 0.255. 그다음에 다음 날은 또 0.25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걸 다 더해서 3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100에서 빼줍니다. 요게 정상 가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걸 보면은 이게 대략 99.75에서 거래됐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냐면 2월 10일, 2월 9일에는 이게 대략 99.75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때에 거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3월 달에 EFFR의 평균이 0.25, 즉 25 bps라고 시장이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격을 빼주면 돼요. 100에서 그냥 빼주면 아주 간단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25 bps를 예상하고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게 뭐 운이 없는지 그건 이제 다르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는 뭐였냐면 99.6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99.6을 빼니까 0.4.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은 뭐냐면 3월에 EFFR의 평균이
40 bps가 될 거다 생각하고 매매한 사람이죠. 이게 40 bps가 될 거라 생각하고 매매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3월 16일에 최소한 50 bps로 올린다. 이렇게 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11일에 요까지 이제 본 사람들은 난리 났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런 상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정산 방식하고 뭐 정산 사례를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수익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다 계산해서 0.1이 됐는데 이게 이쪽에 한 계약 가치가 500만 불이에요. 그래서 500 000 그다음에 0.1을 곱하면은 50만 불 이게 아니라 0.1%인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0불.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00불 한 계약당 수익이 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 그 페드 펀드 퓨처, 그러니까 페드 펀드 선물 요거를 볼 때 좀 주의를 하는 해야지,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CME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는가 보면요. 요거를 보면은 CME에서 이제 여기 보면 또 약간 복잡한 수식을 딱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현재 가격을 가지고서 페드 펀드 퓨처스로 금리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은 어떻게 되나 그걸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타겟이 50에서 75다. 그 다음에 타겟이 25에서 50이다. 현재 타겟은 0에서 25입니다. 현재의 타겟은. 그런데 25에서 50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25 bps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이 50에서 75다. 이거는 50 bps 올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이제 그걸 보니까 무려 현재 수준에서는 94% 정도의 확률로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장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값이 매일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 제가 연결해 주는데 그걸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좀 매매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그 아까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 달 전에는 0에서 25 bps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그 이제 그 가격을 통해서 시장의 가격을 통해서 그 본 확률이 18%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는 79%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일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90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하루 전날에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의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흐름이 근데 이걸로 본 뭐 확률이 이거는 시장이 예측하는 거거든요. 시장 참가자들이 바라본 이게 마치 옵션의 내재 변동성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뭐 맞냐 틀리냐는 아니고 시장이 현재 이렇게 3월 달에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런 식의 저걸 하고 있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다. 참고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름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면은 요건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웹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재밌는 차트를 발견을 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검은색은 S&P 500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S&P 500에 뭐냐면은 저 뭐죠? 그 P, 퍼 레이쇼 있죠. PER, 퍼 비율이 몇 배냐? 이게 퍼가 높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퍼가 낮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저 수익 저 회사의 수익보다 굉장히 대비 낮은 상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지표로서 펄을 사용하는데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실질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뭐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가격은 떨어지죠. 우린 뭐 잘 알죠. 근데 그거를 수익률을 거꾸로 해놨어요. 왜냐면 비교하기 편하라고. 그러면 너무 좀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국정 수행 지지율 즉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인 거죠.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요거를 그거하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 요 파란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지지율인데요. 미국은 사실 이 인플레이션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영향을 아주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최근 바이든 정부의 그 지지율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쫙이 갈라졌죠. 다이버전스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아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과감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특히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런 찌라시 같은 소식에 휘둘리지도 말고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런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